진짜? 반턱에서만 쌤 가이기야. 청산별곡, 청산별곡. 내 우리 반도 보면 딱 진짜 하는 애들만 탔잖아. 나도 안 해. 한마디도. 쌤이 이거 뭐지 부모님한테 전달한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거 했다고 얘기. 아니. 이 쌤이? 응. 이 쌤 어제 있었지. 노란색 옷 입으셨나? 몰라. 청산별곡 하는데 너끼리 자꾸 떠들어라. 청산별곡, 청산이 뭐겠네 여기? 푸른 산, 푸른 산, 푸른 산. 푸른 산. 자연이긴 자연. 그냥 자연의 대유야. 그 청산에 살고 싶다 하면서 그 청산, 그래서 청산별곡인데 별곡은 뭘까? 관동별곡 뭐 무슨 별곡이란데 그 별은 뭘까? 별곡. 곡이 있는데 뭐 상춘곡 이렇게 곡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별곡이니까 이 별이 무슨 특별한 노래? 아니면 어떤 원곡이 있는데 그 원곡과는 다른 어떤 것? 뭐 모르겠어.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별곡 그러면 하나의 어떤 문학 장르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물론 문학은 아니었지. 노래였겠지. 노래 무슨 곡 이러면 하나의 독특한 형식처럼 느껴졌는 모양인데 이거는 고려 시대의 그 서경별곡 하듯이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란 말이야. 그런데 조선 시대 오면은 뭐 관동별곡, 미인별곡 이런 식으로 가사에도 이름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좀 다르잖아. 그게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뭐 그 시대는 별곡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하나의 장르 명칭 정도로 알아도 되겠다. 자, 그 가시리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가시리 있고라고 했듯이 저절이 사르리랐다는 사르리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사르리랐다 뭐냐 사르리랐다는 살고 싶구나, 살았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 이런 거야. 어디에? 청산에, 푸른 산에, 푸른 산. 그냥 푸른 산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자연이야, 자연. 이게 자연이라면 이게 수사법으로는 배유법이 되겠지. 그럼 자연에서 살고 싶다. 화자는 지금 어디 살고 있겠노? 자연이 아닌 곳에 살고 있겠지. 그러면 화자는 새 속에 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난 이 세상이 싫어 이런 거야. 그렇다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냐? 청산이라는 거지. 청산, 푸른 산에 살고 싶다. 살고 싶구나. 그래서 흔히 여러분 우리가 운율 구조를 이야기할 때 치환을 한번 해봐. 사르리랐다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봐. 그럼 앞에 사르리랐다 줄임말이라 했지. 그래서 A, 맨 뒤에 A지. 그럼 청산에는 A가 아니잖아. 그래서 청산에는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AA, BA형이다. 그 AA, BA형 구조만 해.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를 A라 하면은 AA, BA형이 되잖아.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구절들이 뭐, 요렇게 살을 잃었다처럼 요렇게 되는 경우, 또 훨씬 더 짧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형님, 사촌 형님, 뭐 이렇게 되는 거. 형님, 사촌 형님. 형님을 A라 보면 사촌을 B가 하면 AA, BA 안 되나? 그래, 그런 구조가 많다. 그럼 문제도 뒤에 이거 풀어보면 나올 거야. 이 뒤에 문제가 100문제, 109문제 있는 중에 풀면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하나씩 나올 거야.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머리가 뭐야? 머루.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머루를 멀구라 그랬다. 멀구에서 기억이 탈락하는 거야. 그 기억 소리가 그때가 우리가 어릴 때도 썼어. 멀구는 모래를 몰게 이러듯이. 머루를 몰게라는 말 들어봤어? 몰게 그런데 몰게. 근데 몰구 이랬단 말이야. 기억 소리가 남아 있는데 그 기억 소리가 약화되고 없어지고 머루라고 밝히는 머루는 뭔지 알아?
그 포도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렇지. 산에서 나는 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포도보다는 좀 작은데 맛도 좀 닮았고 색도 거의 같고. 다래는 알아? 다래? 다래? 다래. 머루는 포도를 통해서 알고 유추네. 다래는 키위를 통해서 알면 되겠다. 키위가 뭔지는 알지? 네. 키위를 우리는 양다래라 그런다면 이해가 가나? 다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위는 서양의 다래란 말이야. 그러면 키위는 훨씬 커 굵고 그게 뭐 골드빛 키위도 있고 그런데 안에 녹색으로 있는 키위도 있잖아. 거기에 씨앗도 비슷해. 그 키위 나무도 그 다래 덩굴과 비슷해. 다래 덩굴 순 따서 나물로 먹어. 다래 순. 그런 건데 익혀 먹으면은 그저 껍질도 우리가 키위는 거의 솜털 같은 게 많이 있잖아. 요거는 다래는 그런 건 없어. 매끈매끈한데 익으면 말랑말랑 할 때 먹으면 참 맛이 그 키위 맛이야 그냥. 그래 됐더니 원래 우리 것인 머루는 아는데 포도가 뭐냐 이러면 머루하고 비슷한 거야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다래를 모르는데 키위는 알고 말이야. 자, 머루 다래 먹었노? 청산에서 나는 일종의 과일이잖아. 산에서 나는 과일들. 그러면 뭐뭐랑을 오늘날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뭐뭐랑 철수랑 영희랑 뭐 이렇게 공동격으로서 쓰는 거. 자,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랬다. 그래 이제 머루다래도 역시 청산에서 나는 음식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것도 대유라고 봐야 된다. 지금 청산에 살고 싶어하는 화자.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머렁다래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거 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제 6년을 한번 봐라. 6년. 6년을 봐라. 살을 잃었다. 발알에 살을 잃었다라고 돼 있어. 청산 자리에 발알이 나왔다. 발알은 뭘까? 느낌상. 바다. 바다에 살고 싶구나. 그러면 청산이나 바다나 상징하는 의미는 같아. 그냥 자연이야. 바다에 살고 싶구나. 바다에서는 뭐 먹겠노? 머루다리가 바다에는 없으니까 뭐는.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있다. 그러면 나마자기 구조개는 다 뭐다는 느낌이나? 바다에 나는 먹을 거리구나. 구조개는 뭔 느낌이 오지? 구조개. 굴조개. 리을 탈락은 굴조개 아이가 구조개. 그러면 이제 어떤 조개 같은 것을 말한다면 나마자기는 뭐냐면 흔히 나마자기 나문제에서 바다 나는 뭐 미역이나 파래 같은 해초. 그래서 나마자기 구조개, 해초나 조개 같은 것을 먹고 바다에 살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요건 지금 6년이거든? 전체가 8년이란 말이야. 8년이니까 요게 5년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지? 6년이. 5년에서 앞과 뒤 이렇게 딱 반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이 형식상 아주 닮아있는 1년과 6년이 이렇게 닮아있는데 그래서 이게 5년하고 바뀌어졌다면 앞 4개 뒤에 4개 이렇게 딱 균형이 맞았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구조가 같으니까 우리는 벌써 끝났어. 다 했어. 그 다음에 2연을 한번 보자. 다시 2연 올라왔나? 2연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울어라라는 말이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냥 A, B에 되나? 이건 안 되지, 그지? 이거는 좀 어렵지. 울어라. 자, 울어라를 어떻게 보느냐. 명령형으로 울어라. 그런데 우는구나라고 해석하면은, 우는구나 감탄형으로도 해석하는 거야.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울다, 새가 우는 거니까 노래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자고 일어나서. 그러면 아침이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 울어라 새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널 나와. 자, 너가 있고 리을 나와. 이렇게 되면은 너보다라는 조사,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가 된다. 너보다 이런 뜻이다. 너보다. 널 나와. 너보다. 씨름. 너는 누겠노? 그러면 새겠지.
새를 불러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를 넣으라고 한 것 이미 다 뭐냐면 의인화가 된 거야. 의인화가 된 거야. 널 나와 너보다도 씨름한 하면 씨름이 하다 많다 이거.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운이 너라.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울고 지내노라. 화자는 지금 어떻다? 운다. 운다. 그래서 나는 어야겠다. 청산에 가고 싶은 거야. 난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청산에 가고 싶다. 청산에 가고 싶은 이유가 이연에 나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왜? 맨날 우니까. 응? 응? 맨날 이 세상의 새 속에서는 맨날 울어야 되니까 나는 청산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봐도 되겠다. 됐고, 뭐 새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 나중에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3년에도 새가 나온다 봐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구조가 비슷하지? 울어라 새요. 가던 새 여기 반복되듯 울어라처럼 가던 새 예? 물 아래 가던 자고 일어 하고 또 비슷하게 아주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때 새를 뭐로 보느냐면 정말 위에 울어라 새, 그 새와 같은 그냥 새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를 뭐냐면 밭이랑 있지, 갈던 밭이랑, 밭이랑, 그 밭의 이랑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냥 이 새는 뭐냐면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느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소치나이는 상기 아니냐. 제 너머 사례의 긴 밭을 이럴 때 시조에 나오는데 제 너머 사례의 긴 밭. 그 사례가 새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밭이랑. 그러면 가던이 날아가던이 아니고 갈던이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밭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갈던 밭을 본다, 갈던 밭을 본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거야. 날아가는 새를 본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알겠지 뭘 말인지. 그럼 물 아래에 가던 새보다 물 아래. 이 물은 우리가 물 속에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 물이 있는 곳에 저 아래쪽으로. 그럼 물을 우리가 강 정도로 본다면, 강으로 본다면, 강 아래쪽으로. 그럼 물과 강을 뭐로 본다? 자연이라고 본다면, 물 아래는 어디겠노? 속세. 속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자, 그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경험하기 어느 쪽으로 보든 이게 가능해져야 된다. 그 물 아래 가던 새, 자, 날아가는 새를 본다고도 할 수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밭을, 이제 갈던 밭을 본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왜 고래 밭을 본다고 해석을 하느냐면, 고다음 구절을 봐.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그것도 역시 물 아래 가던 새보다는 다시 반복돼 있다. 익묻은, 익을 뭐라고 하냐면, 익을 익기라고 보는 거야. 익기 묻은 장글라나 뭐 쟁길랑, 쟁기를 보면서, 익기 묻은 쟁기라는 것은 뭐야? 사용하던 거야? 안 하던 거야? 하던 거. 하던 건 아니잖아. 익기가 묻었으니까. 사용했다면 그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던 밭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아니면 이게 돼. 그냥 익기 묻은 쟁기를 뭐로 보느냐면 병기, 무기. 그래서 익기 묻었다. 익기 묻은 무기가 어디 있겠노? 그러니까 뭐 녹이 쓴 무기. 녹 쓴 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고려시대는 무신집권 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아주 힘든 시기고 전쟁이 좀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 무기가 뭐 흔했을 수도 있고, 또 한참 동안 무기를 쓰지 않았으니까 녹이 쓸어 있다. 그걸 가지고 저 아래쪽에 세소에 가는 새 본다. 그럼 화자는 무기가 필요 없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에 묻혀서 그 지난날 시끄럽던 시대를 생각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내려본다. 저기가 나 있기 뭐든. 그러면 저 새가 결국 뭐예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은 뭐 새가 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거든. 나도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서 새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소망을 새 속에 담고 있다고도 해석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여기 시험이 19풀이에는 그 국어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놨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의미가 통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한번 다시 보면 그럴 거야. 국어적으로 뭐 비교격 조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할 필요가 없어. 자, 사연 가보자. 일인공저인공하야. 일인공저인공하야. 이럭저럭하여 말이야. 이럭저럭하여. 일인공 이럭저럭하여. 하야. 이건 이럭저럭 하다니까 아래야 하다가 붙는 거 하야. 그 위에 뭐였지? 씨름 한나도 할 때 하는 뭐였노? 아래야가 아니었지? 그 요거는 아래야야. 그 위에 씨름 한 많다 할 때는 옆에 하고 이건 아래야야. 이럭저럭 하여서 낮으란 지내왔션저. 낮은 지내왔구나. 낮데이. 낮은 지내와서 이럭저럭 낮은 지냈어. 그런데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 한 또 어찌허리라 해놨네. 오리도 가리도. 오리 가리 이게 오리 꾀꾀 이거 아니야. 뭐고 오리도 올리도 올 사람도 이 말이야. 그럼 가리도는 뭐겠니? 갈 사람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 말이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낮에는 이제 날이 밝고 눈에 뭔가 다 보이니까 홀로 견딜만 한데 밤에는 올 사람 갈 사람도 없으니까 밤은 얼마나 외롭겠노 이거야. 응? 얼마나 외롭겠노. 낮은 뭐 구경하면 되잖아. 산에 구경도 하고 새도 보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밤에는 어쩌겠느냐 이런 말이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지낼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연. 되지? 어렵진 않지. 그죠? 그 다음에 5연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자, 어디로 더디던 던지던 돌인고. 돌을 던졌는 거죠, 누군가가. 어디로 던지던 돌인고. 왜 그럼 돌코라고 되어 있겠노? 여기 히읗 종성치언이기 때문에.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마치던 누구를 맞추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돌 하나 날아가는 거 내가 한 방 맞은 거야. 픽 날아가는 돌 맞았어. 재밌겠지? 그냥 픽, 뭐죠? 뭐야? 이런 거야, 지금. 어디도 돌인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자, 오리도 가리도를 알면 미리도 괴리도 알아야 돼. 분석해봐. 오리도 가리도 분석하듯이 미리도 괴리도도 한번 분석해봐. 밀리도. 괴리도. 그래, 미워하다는 뜻이야. 미워할 사람도 괴다는 뭐지? 사랑하다잖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았어, 운이로.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거든. 근데 돌을 한 방 맞은 거야. 이게 뭐야 이거죠? 응? 내가 돌을 맞아야 될 이유가 뭐 있노? 이제 이 돌을 하나의 어떤 운명, 타고난 운명 같은 것을 해석을 하는 거야. 나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돌을 맞았어. 그렇다면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게 돼버리잖아. 지나가는 돌을 맞은 것이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어떤 운명을 지급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운명이구나. 내 팔자가 그렇구나.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절망적인 것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연, 6연 했잖아. 그 다음에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길을 가다가 듣는다. 가다가 듣는구나. 뭔가 소리가 들리는 뭐지?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애정지라는 말을 어디로 가다가 그런 어떤 공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때문에 가다가를 꾸며주는 어떤 부사어로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뜻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애정지, 정지가 뭐야? 정지. 경상도 사투리로 정지. 부엌이지, 부엌. 그럼 애정지는 뭐냐면 뭐로 보냐면 애가 외따로 있는 부엌. 외딴 부엌. 그 뭐냐면 그 어떤 들판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부엌. 그렇게 보기도 한다. 그렇게 보아서
거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들판에 부엌이 하는데 거기 가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그래 보면은 그 밑에 구절을 해석해 보면 좀 달라진다. 그지? 사삼이 짐대에 오라시어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했거든. 사삼이 사슴이 짐대는 장대야. 길다란 장대. 장대에 올라가서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가노? 불가능하잖아. 올라서는 뭐 또 거기에 또 뭐노?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했다. 해금을 혀인데 해금 어제 그 악기 왜 해금 누가 아나? 어떻게 생겼는지 해금 어떤 악기인지 아나? 손으로 이렇게 줄 잡고 그저 앞에 무릎 얹어놓고 하는 게 이제 해금. 그 해금을 현대 사슴이. 그럼 이 사슴은 뭘까? 이 사슴을 뭐로 보느냐 하면 사슴을 어떤 정말 사슴이 막 올라간다면 이상하니까 사슴 분장을 한 광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목발 같은 거 이런 거 짚고 높이 올라가 가지고는 해금을 막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그걸 받는 공간은 외딴 곳은 아니잖아. 그래서 애정지라고 하는 것을 외딴 부엌이 아니라 어떤 문맥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즉 광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뭐 시장일 수도 있겠고 그런 곳이 아닐까 이래 해석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공연이라고 본다면, 아니면 사슴이 그 짱대 올라가서 해금 혈 수가 없거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설정을 해두고 있다. 뭐 그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그런 게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 그 광대가 목발이나 아니면 중마 같은 것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이 이래 서서 해금을 막 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야. 그 화자는 길을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공연 장소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돼서 어떤 도심을 지나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기도 하는 부분이다. 해금을 켠대. 자, 그 다음 가다가 보니 말이야. 가다가 보니 배 부른 독이, 배가 불룩한 독이야. 독이 할 때 무슨 장독 하는 그런 독. 장을 넣으면 장독이잖아. 여기는 술을 넣어서 술독이네. 배 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설진 아주 진한 강술 아주 진한 독한 술을 빚는구나. 그 술독이겠지. 조롱꽃 누룩이며 조롱꽃 누룩이야. 조롱꽃 하면 조롱박꽃, 조롱박 이제 표주박, 조롱박꽃 누룩이 어떤 조롱박꽃 색깔이었거나 아니면 무슨 조롱박 모양의 누룩이었겠나. 누룩은 술의 원료잖아. 그것이 매워 잡사하니 그 누룩이 아주 매워서, 냄새가 매워서 내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드니 잡으니 말이야. 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술 냄새가 나는데 내가 그냥 갈 거냐. 술을 빚고 있는데 그 누룩 매운 맛이 나는데 나는 어쩔 것인가. 내가 어때 할까.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네. 전체 봐서 각각의 연이 논리적으로 각각 연결되는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자는 뭔가 조금 어떤 비애의 상황. 야, 나는 어찌 살겠냐면 세속의 삶에 대해서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후렴이 재밌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후렴이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전부 울림 소리들이지. 네. 울림 소리는 뭐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하고 모음 아니야. 전부 모음 아니면 리을이고 이응이야. 이 울림 소리가 후렴으로 사용돼서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는 거지. 이은 나머지 1년만 빼고는 전부 다 똑같아. 후렴이 1년만 달라. 뭐가 다른지 아나? 1년에는 얄리 얄랑성이라고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전부 얄라성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후렴으로 되어 있고 연으로 나누어진 고려가요의 아주 전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청산별곡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아까 여러 가지 뭐로 보느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 가능한 선 그런 선이 있어.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청산 뭐 됐네. 그 정도 하면 되겠네.